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아우, 여러분 착한 박수. 산타 프로젝트 너무 많이 응모해 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아직 촬영 이날은 다 끝난 건 아닌데 제가 좀 봤거든요. 감동의 눈물이 주르륵 너무 잘 적어주셔서 생각보다 저는 사실은 1000명이 안 될 줄 알고 일주일 뭐 열흘 해도 안 되니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한 방에 막 블로그랑 인스타랑 쫙 올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늙은이들은 아직 이걸 몰라, 방법을. 제가 다음에는 잘해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전하며 오늘의 주제는 안티에이징 제품, 화장품 그럴만한가? 어떤 게 안티에이징 성분들인가? 한번 주제로 살펴볼게요. 그동안 사실 제가 좀 고가 백화점 애들을 좀 깠잖아요. 근데 깔라고 깐 건 아니에요. 깔라고 깐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싼 거 없나요? 돈도 없는데 너무 비싸요. 막 이래가지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싼 애들이 착하게 된 거를, 그러다 보니 이제 얘네들이 이제 너무 미안해진 거죠. 백화점 브랜드에서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댓글 쓰시는 아니에요. 전화 한 번도 안 왔고요. 와도 고맙다고 뽑아줘서 요런 건 왔어요. 근데 어쨌든 기능성 화장품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고가일 수밖에 없고, 왜냐면 기술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오늘은 좀 비싼 애들 위주로 기능성 화장품 그럴만한가 보겠습니다. 고! 자, 기능성 화장품 대표적인 아이. 그러니까 일단 뭐 에스티로더, 랑콤 뭐 이런 애들 나올 거예요. 일단 신상들 애들, 요즘에 이제 뭔가 새로 나온 애들과 엮어가지고 그 브랜드는 뭔 기능성 성분을 얘기하나 이런 건데, 에스티로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빙고, 갈색병, 나이트 리페어 리커버리, 요 라인에서 마스크인 오일이라고 신상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 갈색병에 있는 대표적인 성분인 비피다 발효 용해물은 안 들어갔어요. 그거 대신에 우리 늘 계속 봤던 거 있죠. 립밤, 뭐 오일 이런 거에 봤던 카프릴릭 글리세라이드. 요 아이가 막 형성으로 그냥 첫 번째 들어가고, 스퀄렌, 쿠쿠이 나무씨 오일, 행인 오일 이런 오일들이 들어가서 뭐 이름 그대로 마스크인 오일이긴 해요. 근데 얘는 BHT가 딱 하나 들어가서 솔직히 에스티로더 치곤 되게 괜찮은 배합이지만 BHT는 좀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합격은 못 드려요. 합격은 못 드리고, 여기서 볼 관전 포인트는 비피다 발효 용해물은 안 들어갔다. 그리고 에스티로더의 갈색병도 발효 성분들 있죠. 얘네가 사실 가장 메인 성분이에요. 기능성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요즘에 트렌드가 요 발효거든요. 그래서 에스티로더의 비피다 발효 용해물, 하이드롤라이즈드 알진,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이런 보습 성분들, 효모 추출물이 기능성 성분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슈레기들이 있어요. PEG는 두 가지고 트리에타놀 아민과 BHT,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용서할 수 없는 건 일단 적색 504호와 황색 4호가 있다는 그 색소 부분인데, 그래서 얘도 이제 합격일 수는 없죠. 탈락이에요. 그 얘 말고 대표적인 아이가 이제 뉴트리티브라는 아이가 있어요. 리프트 에이지 세럼, 크림 뭐 이런 애들 나오는 거, 그 라인들이 쭈루룩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사실은 카프릴릭, 그다음에 페트롤라툼, 바세린 성분, 그걸로 사실은 리치를 잡았고, 식물 추출물, 보습 성분 뭐 이런 거는 보통 있는 애들. 다른 게 있다면 금박 성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좀 쓰더라고요. 에스티로더가 스킨케어에. 다음은 랑콤입니다. 랑콤은 제네피크. 요게 유명하죠. 제네피크 라인은 그 유스 액티베이팅 컨센트레이트, 그냥 이제 안티에이징 세럼 요런 뜻이에요. 얘가 막 30, 50, 75ml 이렇게 하면서 10만 원대로 그냥 훅 가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얘도 뭐랑 비슷하게 해요? 맞아요. 에스티로더 갈색병과 비슷합니다. 메인 성분이 비피다 발효 용해물, 그 다음에 아스코빌 글루사이드,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죠. 효모 추출물. 기능성 성분은 아데노신, 주름 기능성 있죠. 식약처에 등재되네. 나머지는
아쉬운 뭐 피지들, 향료 요런 애가 있지만 아주 뭐 슈레기 정도는 아닌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랑콤 중에 레네르지라는 라인이 있어요. 레네르지. 레네르지는 이제 아데노신 같은 걸로 주름 기능을 잡고 또 얘네 또 평범한 부틸렌, 뭐 글리세린 이런 애들. 그리고 또 미네랄 오일이라든지 디메치콘으로 보습 이런 거를 잡았어요. 쉐어버터도 있고 뭐 파라벤, 뭐 알레르기 주의 성분들이 랑콤은 좀 많이 쓰는 성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향들을 알레르기 주의 성분들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두 가지를 보면 공통된 성분은 발효 추출물, 그리고 방부제를 파라벤을 많이 썼었으나 요즘엔 파라벤을 좀 빼는 추세, 페녹시로 대체하는 추세. 자, SK2. SK2는 피테라 에센스, 얘가 뭐 아직 뭐 신제품은 별로 없고 얘가 리미티드로 계속 돌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한 방에 좀 계속 뜰 스타성 있는 애들을 이제 껍데기만 돌려가지고 계속 팔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래야 투자 대비 판매 효과가 좋으니까. 너무 브랜드 기밀을 막 얘기하면서. 리미티드 에디션 예쁘더라고요. 쉴드는 딱 쳐줘야지. 예쁘더라고요. 병 갖고 싶잖아요. 병. 놓치지 않을 거야. 병을. 그래가지고 얘는 아주 유명한 애. 뭐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여러분 중에? 194관왕 수상했대요. 피테라 원액 90%. 피부결 개선 94, 빠른 흡수 91.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따온 건데, 그럼 뭐해?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은 너무 많은데. 그죠? 그래서 그냥 제품에 있는 성분만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볼 거면 불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의 저렴이들이 참 많으니 여러분들은 지갑 사정에 따라 고르시면 돼요. 되게 좋아요. SK2의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은 SK2의 기술을 활용해서 좋은 발효 추출 기술로 만든 거고, 다만 메칠 파라벤과 소르빅 애시드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걔네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SK2의 얼티미트 리바이벌 크림은 요거는 금장떼기예요. 금장떼기. 정말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제가 보기에 얘가 용기 케이스 값이 한 10만 원? 그다음 소개 원료는 한 10,000원이라고 봅니다. 얘를 보면 얘도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을 3번째 놓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4번째 놔서 밝은 톤, 피부결 개선, 전반적인 그 뭐라 그러죠? 결 개선 요런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SK2. 안티에이징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뭐 피지랑 파라벤이 있다는 거. 근데 성분이 그래도 3개네요. 주의 성분이 3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괜찮은 아이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건 셀루미네이션이죠. 셀루미네이션에는 제가 2개를 봤는데 하나 에센스 EX, 하나는 크림.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에센스는 주의 성분이 3개고 알레르기 하나? 뭐 보통 뭐 외국 브랜드들 하는 정도. 근데 크림은 0이야. 얘네들도 똑같이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뭐 RNA 파워 크림 요런 애가 이제 SK2에 있는데 얘는 주의 성분이 8개. 안 되겠죠. 파라벤 PEG뿐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근데 얘네를 넣는 이유는 일단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면 피지 조절이 좀 돼요. 그러니까 지성이나 여드름 좀 있는 분들은 좋아해. 뭔가 이렇게 쇽 잡아주는 느낌? 살짝 걔네들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자고 뭐 바르고 자고 이럴 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용감이 좋다고 해서 넣는 거는 반대. 이렇게 SK2를 요약하면 갈락토미세스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런 애들로 톤, 결을 주로 잡는 안티에이징 성분을 썼다. 다음은 겔랑. 겔랑은 요즘에 나온 게 오키드 임페리얼 크림? 오키드 라인 아시죠? 오키드 임페리얼은 얘도 이제 용기가 금딱지야. 그래서 용기 값이 한 7, 8만 원 정도로 보아요. 그리고 뭐 성분들은 조금 평범해요. 그래서 겔랑은 식물 피토테크놀로지 이런 식물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보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얘는 오키드 뭐 한 주의 성분은 4개 정도라 평범하다. 그리고 아데노신이랑 하이드롤라이즈드 콩가루
요걸로 이제 안티에이징 성분을 좀 잡았고, 근데 알레르기 주의 성분은 하나, 둘, 셋, 넷, 5개. 요 정도. 자, 유명한 애는 겔랑 슈퍼 아쿠아 세럼. 자, 얘는 아쿠아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마다 그걸 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쿠아면 아쿠아 컴플렉스. 그래서 이제 물과 식물 추출물을 결합해서 어떤 겔랑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안티에이징 성분을 만들었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홈페이지 보면 뭐 주름, 탄력 저하, 노화의 징후를 탁월하게 케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 보면은 부틸렌 글라이콜이나 스퀄렌 글리세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비지왁스 호호바 에스터 많이 들어봤죠. 그럼 이제 막형성 성분과 함습성 성분을 잘 배합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쿠아 콤플렉스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뭐 별다를 게 없다, 평범하다. 이제 총평은 그렇게 낼게요. 다음은 샤넬. 샤넬은 요즘에 블루 세럼이라고 해서 광고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뭐 블루존에서 어디 나는 무슨 성분인가 걔네만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그런 아이. 사실 이건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너무 평범해. 정제수 에탄올, 글리세론, 디메치콘. 이게 1, 2, 3, 4. 뭐 이거 이솔에도 있는 성분 배합. 이솔. 나이아신아마이드, 올리브 오일. 그런 일반적인 성분들은 다 계면활성제, 점증제, 뭐 향료, 페녹시옥탄을 방부제 이런 걸로 잡은 거 말고 딱 그 블루존에서 가져온 그 성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성분이 3개라 아주 휘렉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광고에서 얘기한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샤넬 중에서 울트라 코렉션 리프트라고 또 있어요. 얘는 리프트, 안티에이징, 주름 기능성 뭐 이런 성분인데 핵심 성분이 한 중간 정도에 있고 얘도 비슷해요. 앞에는 사용가 위주의 성분들, 다수의 파라벤들. 자, 다음은 국내 브랜드. 아이오페랑 숨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너무 많지만 일단 몇 가지만 딱 뽑아서 하는 걸로. 아이오페는 새로 나온 애가 얘, 라이브 리프트 세럼. 아이오페도 겔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식물, 그러니까 피토 에너지, 피토 컴플렉스 뭐 이런 그 브랜드만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안티에이징 성분을 뽑는 거죠. 글리세린과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 약간 낯선 성분이에요. 낯선 성분이라 제가 찾아봤는데 막형성 성분인데 이제 기름과 분리되는 막형성. 왜 친수성으로 섞이는 막형성이 있고 분리되는 막형성이 있는데 얘는 분리되는 애. 그래서 발라보면 이렇게 휙 사라지거나 날아가지가 않고 되게 촉촉한 정도의 느낌을 얘가 잡아주는 거죠. 프로판디올, 뭐 보습제, 뭐 그다음에 뭐 용설란잎 추출물. 그래서 얘가 안티에이징을 잡는 성분이에요. 메인 성분. 그리고 아세틸 테트라 펩타이드 11, 아데노신. 그러니까 요 3가지가 주름, 탄력, 뭐 톤, 결 이런 거 잡는 성분들로 함량은 앞쪽에 있어서 중간과 앞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 얘네는 지금 리본존을 케어한대요. 리본 탄력 라인. 그러니까 요거는 리본이 왜 요즘에 유행하는 무슨 좀 뭐 C존 어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리본처럼 생긴대. 요거는 제가 또 페이스 요가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제일 먼저 노화가 오거든요. 일단 여기가 일로 내려가고, 그죠? 그리고 모공이 어렸을 때 보시면 애기들이 이렇게 동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세로 모공. 여기가 내려가요. 여기가 길어지면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턱 아래로 내려오는 요 존이 바로 리본 존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는 여기만 잡으면 끝. 다음은 숨인데 숨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신제품만 가져왔어요. 네, 시크릿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제가 바를 필요 없다 막 이랬던 앤데 뭐 바르신다고 해도 제가 말리진 않아요. 그게 그거니까. 일단 9만 원대 정도의 가격이고 여기는 좀 성분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써. 장난 아니야. 100가지 정도를 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냥 요약해서 말하자면 발효 추출물, 그다음 피지들, 피지 디메치콘류, 그다음에 방부제 이렇게 해요. 약간의 이제 식물 추출물과 유효 성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100가지 넘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 PEG가 4개 정도 있고요. 그래도 글로벌 브랜드의 뭐 그런 애들보다는 성분을 신경 쓰게 느껴지시죠? PEG 4개니까. PEG 4개면 신경 쓴 거야. 합격은 드릴 수 없다. 자, 지금 한 7가지인가요? 7가지 약간 고가라고 볼 수 있는 기능성 안티에이징 아이들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성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쭉 트렌드로 왔고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몽창 다는 못 보고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애가 아데노신과 펩타이드. 요게 되게 흔하고 많이 들어보고 그다음 많이 넣는 애. 식약처에서 고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넣어요. 많이 넣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 용기에다가 쓸 수 있어요. 그걸 넣으면 주름 기능성 제품. 그거 쓰고 싶잖아, 브랜드는. 근데 펩타이드는 괜찮은 애긴 한데 함량이 적으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아데노신도 소량을 넣어서 안전하지만 효능은 생각보다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거 바르고 진짜 갑자기 주름이 짝짝 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레티놀계의 성분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뭐죠? 이자녹스 시카밤? 거기에 있어서 제가 주의하라고, 아침에 쓰는 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애가 레티놀계인데 순수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의 의미는 잘 아시죠? 항산화. 아, 너무 화학 시간이다. 이게 사과 이렇게 딱 껍질 깎아서 이렇게 놓고 공기 중에 놓으면 빛, 열, 공기, 산소, 물 뺏어가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갈변되죠. 이게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이런 환경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노화에 의해서 산화가 돼요. 그게 늙는 거예요. 요게 늙는 건데 그거 막는 게 지금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안티에이징의 이슈. 그래서 레티놀은 엄청 효과적인 아이. 진피층까지 가서 겉 표피와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줘서 주름이 지거나 탄력을 막아준다고 하는 아이인데, 자, 뭐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트러블이 생기기가 쉽고 어느 함량 이상 쓰면 안 되고 아침에 바르면 햇빛에 약해서 트러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바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다. 또 뭐 EGF 노벨상을 받은 성분인데 얘도 어느 함량 이상 쓰지 않으면 쓰나 마나. 그래서 무슨 10,000원대 이런 데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거는 뭐냐? 최근의 트렌드는 발효 성분이 꽉 잡고 있다. 발효 성분.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기능성 중에서 이제 화이트닝의 미백 꽉 잡고 있다. 대부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성분, 비타민 C, A, E 요 성분들. 그리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약간 중저가에서는 좀 잡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아데노신, 뭐 식물 컴플렉스, 뭐 이런 성분들로 자체 연구소에서 잡고 있다. 요 5가지 정도가 지금의 안티에이징을 트렌드를 잡고 있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자,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탑 오브 탑, 착한 화장품 쭉 한번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나,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래서 가이드라인 타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연구 개발비를 많이 들인 회사 거를 써라.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서 특허를 낸 성분들이 있어요. 특허 성분은 중요합니다. 왜냐? 최초의 개발자니까 그 크리에이티브와 노력과 시간과 투자를 인정해 주자. 두 번째는 비싼 원료를 사용하는 거. 똑같은 갈라토미세스라고 해도 함량을 많이 넣고, 그리고 똑같은 뭐 불가리아산 장미라고 해도 적정 함량을 넣는 이런 데들을 우리가 전성 보고 찾자. 세 번째는 원료와 용기의 적합성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안티에이징 성분들은 왜 순수 비타민이라든지, 그때 지난번에 비타민 얘기 드렸잖아요. 용기가 되게 중요해요. 원료 자체뿐 아니라. 이제 그런 원료의 적합성 테스트가 된 곳을 고르자. 다음은 임상실험.
임상실험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 연구개발에서 나왔을 때는 임상실험이 돼서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는 성분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많이 했는가? 이 회사가 연구개발비와 임상실험과 용기 테스트 돈을 쓰는가? 그런 회사인가 브랜드인가를 보자. 주름크림, 탄력 에센스,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효력이 있습니다. 데일리로 사용한다면. 화장품은 성분이 일정 이상 못 넘어가요, 함량이. 그렇기 때문에 유효 성분을 조금씩 데일리 케어로 해서 뭐 5년, 10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성분이라도 브랜드마다 추출하는 기술이 다르지 않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맞아요.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원료도 장미도 뭐 불가리아산 있고 뭐 중국산 있고 국내산 있고 그죠? 여기 산 있는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 원료의 생산지가 좋은 곳을 골라야 하는데 똑같은 생산지라도 브랜드마다 추출하는 기술이 다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OEM, ODM 시스템이라 그 연구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뿌려. 그래서 디올만 주는 게 아니야. 샤넬만 주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많이 줘요. 응? 이소래도 줘요. 이소리 의문의 1패인가 1승인가 아무튼 주기 때문에 추출하는 기술이 다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애들을 까는 시간은 아니에요. 다만 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글로벌 성분들 하지만 나쁜 걸 좀 넣었다,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 개발을 엄청나게 한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 비피다 발효로 토탈 안티에이징 에센스를 만들어낸 랑콤이라든지 에스티로더 갈색병. 박수. 박수 치세요. 박수. 박수 보내야 돼. SK2 물 같은 애 퍼스트에서 만들었잖아. 박수 쳐. 이렇게 선구자들에게는 박수를 쳐주고 그거를 따라서 또 싸게 만든 제품들은 또 잘 쓰고 이게 이제 우리 현명한 소비자의 모습이 아닐까. 디렉터 파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밤.